네,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2월 29일 목요일, 오늘은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쿠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네, 그러면은 먼저 역시 아니나 다를까 올해가 또 대선이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랑 그리고 이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랑 그리고 이 트럼프랑 이렇게 또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경합주 있지 않습니까? 이 경합주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바이든도 싫고 트럼프도 싫다라는 식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경합주들의 유권자들이 한 82% 정도는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나 나이가 많이 들었다 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대통령이 되면은 안 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한 59% 정도는 트럼프는 지금 여러 가지의 기소권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또다시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미국이 위험해질 것 같다. 라고 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나 웬만하면은 대통령이 되면은 안 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 경합주들 중에서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나 웬만하면은 대통령이 되면은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그렇지만 대선 후보는 이 나이 드신 이 두 분이 이렇게 또 나오시기 때문에 누가 될려는지는 진짜 아무도 모르겠네요. 분명히 경합주들에서 누가 나오는지에 따라 가지고 대통령이 이렇게 판가름이 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설문조사를 보면은 80 몇 %가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나 늙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대략 한 60% 정도가 이 트럼프 너무나 위험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선거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좀 더 유리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여기도 AP통신에서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어제 이 바이든 대통령의 대한 이 메디컬 리포트가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제도 뉴스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미국의 대통령, 이 바이든 대통령이 나이가 또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미국인들이 굉장히 지금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령화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바이든 대통령이 또다시 대통령이 되면은 건강상에 좀 위험해질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하고 있다가 아프게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또 큰일 날 것이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이게 미국의 미래가 달린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나이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고 좀 대통령 하면은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의 메디컬 리코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기에는 아직도 굉장히 적합하다. 라는 그런 판결이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 측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내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건장하고 굉장히 젊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이 메디컬 리포트를 보면은 뭐 지금은 괜찮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게 대통령이 지금 또다시 재선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선을 한다고 하면은 또다시 이제 4년을 더 하셔야 되는데 4년을 더 하신다고 하면은 야 이제 85세 막 86세가 되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좀 많이 들기는 들으셨죠. 제발 좀 대통령 안 하는 게 제일 좋기는 좋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에서도 별다른 후보가 없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되신다고 하더라도 제발 좀 안 아프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와중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랑 이제 나이가 같으신 상원 원내대표 이 맥코넬 있지 않습니까? 상원 대표인 맥코넬은 올해 들어가지고 나는 은퇴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발표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 맥코넬은 아마도 올해 11월 달에 이제 완전히 정계에서 나갈 것으로 이제 은퇴를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바이든 대통령에는 그리고 이 맥코넬이 나이가 같거든요. 나이가 이제 80대 초반, 81세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나이가 같다 보니까 한 분은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는 은퇴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반면 그런 반면에 나는 계속해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다 라고 하니까 하필 이때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것을 보면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바이든 대통령도 같이 이렇게 또 따라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올해 가장 또 화두가 되는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불법 이민자들 아닙니까? 지금 현재 멕시코 국경으로 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 남미에서 이 불법 이민자들이 이 불법적으로 이제 담을 넘고 이렇게 또 땅굴로 해가지고 넘어오게 되면서 지금 이 미국에서 이 대선을 앞두고 있으면서 이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 가지고 누가 이것을 해결을 해줄 것이냐 라는 그런 이슈가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중으로 이 텍사스에 있는 이 멕시코 국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 멕시코 국경에 바이든 대통령이랑 그리고 트럼프랑 둘 다 여기에 이렇게 또 가기로 되어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여기에 이렇게 또 감으로 해가지고 이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발표를 하지 않을까, 계획을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이런 이슈는 당연히 트럼프가 더 유리하죠. 더 유리하지만 어쨌든 이 바이든 대통령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나도 무엇이든지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어쨌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이제 내년부터는 뭐 올해부터라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불법 이민자들 이렇게 또 넘어오는 거 좀 더 강화, 이 넘어오는 거, 좀 더 이제 넘어오지 못하도록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그런 조치를 좀 강화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 그러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이제 여러 가지의 이제 기소권에 이렇게 또 걸리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의 기소권에 이렇게 또 걸리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에 대한, 자신은 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면책이 된다 라는 것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이 트럼프가 내 재판을 좀 미뤄달라라고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략에 이렇게 또 통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 수프림 코트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이 대법원에서는 트럼프가 이 면책권에 대해 가지고 그것이 이제 적합한지에 대해 가지고 이제 면밀히 볼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재판은 아마도 이제 몇 개월 더 미뤄질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뭐 대략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미뤄질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트럼프가 계획을 하고 있는 거, 자신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제 자신이 사면하는 거, 그것을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온 힘을 다해가지고 이번 대선에서 이제 자신을 뽑힐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신의 이제 생사가 여기에 달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야지만 자신한테 걸려있는 그 수많은 기소권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모두 셀프 사면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야, 이게 진짜 이게 진짜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야, 자신이 여러 가지 잘못한 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자신의 대통령이 돼 가지고 자신의 셀프 사면을 한다? 이거야말로 독재자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 야, 진짜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서 미국이 이 정도까지 됐는지 어이가 없고요. 뭐 트럼프나 푸틴이나 삐까삐까 뜨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제발 트럼프만 대통령이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제 자신한테 걸리는 그 수많은 기소권들 전부 다 셀프 사면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더 돈을 많이 벌겠죠. 대통령 권위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신의 이 개인의 이제 욕망만 이렇게 부풀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보면은 이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벌금이 이렇게 또 걸려 있지 않습니까? 벌금이 454 밀리언 달러라고 합니다. 뭐 4억 5,400만 달러의 이제 벌금을 내야 하는데, 이 벌금을 내는 것에 대해 가지고 좀 기간 좀 연장 좀 해달라. 그리고 나는 이 벌금 너무나 많다라는 식으로 지금 다시 이렇게 또 항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아니다, 너 빨리 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가지고 트럼프는 이 454 밀리언 달러 빨리 내놔야 한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의 자산이 압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트럼프는 론을 해서라도, 돈을 은행으로부터 이제 빌려서라도 법원에 이 금액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벌금 금액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아주 그냥 잘 된 판결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법 앞에서는 대통령이고 이제 뭐건 간에 모두 다 똑같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제발 좀 이 트럼프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 네, 자신이 법 위에 있다라는 거, 네, 그거 좀 네, 고쳐 먹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고요. 그래야지만 요런 아주 그냥 썩어 빠진 놈들이 미국에 또 이제 법망을 이렇게 또 피해가지고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막 불법적으로 뭐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요런 사람들이 싹 다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윗물이 맑아야지 또 아랫물도 맑을 것이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아주 그냥 본보기를 잘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게 이렇게 요리조리 피하면서 이제 불법적인 것들을 이렇게 또 저지르면서 이제 부자가 더 되지 않습니까? 요런 이제 트럼프 같은 사람들 그냥 죄다 싹 다 이렇게 또 벌금을 때려가지고 사회적인 이런 정의를 제대로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지금 법원에서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요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예전에 2012년도에 이제 롬니라고 해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올라온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누가 이렇게 또 물어봤다고 합니다. 대통령 누구 뽑을 것이냐, 이 트럼프 뽑을 것이냐,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이 트럼프가 더 낫지 않냐, 너가 이제 공화당이니까 라고 이렇게 또 물어봤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롬니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죽어도 노노노노노노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죽어도 트럼프 뽑지 않겠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하고 있는 그 외교 정책들이 모두 다 바뀔 것이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이 전 세계로부터 이 우위에 있는 그런 지위를 잃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극단적인 것들이 많거든요. 극단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다가 이 내국주의, 이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하면서 진짜 다른 나라들이 이제 싫어할 만한 것들만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외교 정책들이 모두 다 바뀌게 되면서 전 세계 우위에 있는 그런 지위를 이제 모두 다 잃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에는 분명히 나쁜 것들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그것은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그것은 분명히 이 러시아, 이 푸틴이 원하는 것이거든요. 푸틴이 제발 이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러시아에 있는 이런 해커들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도록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이 해커 짓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전 세계의 이 민주 세계의 우위를 이렇게 또 잃게 되면서 아마도 이 푸틴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또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이 공화당 이 대선 후보였던 이 롬니도 나는 절대 트럼프 뽑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공화당이신 분들도 웬만하면은 트럼프 안 뽑는 게 좋지 않을까. 트럼피들만 진짜 이 트럼프를 뽑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 미국을 위해서라고 한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안 되는 게 최선책이죠.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리노이 주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원이 트럼프가 이 대통령 후보로 올라오는 것은 그것은 14th 어멘드멘트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수정헌법 이제 14조 3항에 의해 가지고 이 미국에 대해 가지고 이제 반역을 일으킨 자는 이런 이제 공직자에 이렇게 또 나올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제 법을 들먹이면서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거, 발롯에 올라오는 것은 그것은 불법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주 그냥 좋은 판결을 이렇게 또 내린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이번이 세 번째 주에서 이렇게 이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로 못 올라온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주 그냥 좋은 판결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에서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며칠 전부터 계속해가지고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미 연방정부가 셧다운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까스로 그 셧다운을 또 피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공화당에서는 당연히 엄청난 반발이 있었었다고 합니다. 있었지만 그렇지만 이 연방정부가 이렇게 또 셧다운이 되는 것은 굉장히 또 심각한 이런 결과를 초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어찌어찌 해가지고
또 이렇게 또 연장이 되고, 뭐 스펜딩 빌 어느 정도 이렇게 또 통과가 되고, 그렇게 되면서 셧다운 되는 게, 또 이렇게 또, 피했다고 하네요. 뭐 작년 말부터 계속해가지고 이런 얘기가 올라오고 있는데, 계속해가지고 피하는 것을 보니까, 미 정부는 계속해서 이렇게 쇼인가, 쇼 같은 거를 이렇게 또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 계속 이렇게 또 하면서 연장을 계속 하면서 셧다운을 계속 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다가 이제 공격을 계속 이렇게 또 가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위에 있는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헤즈볼라에서도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있지 않습니까? 이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세력이랑 지금 이렇게 공격을 하려고, 진짜 또 전쟁을 하려고, 이 전쟁을 더 넓히려고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미국에서는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 레바논에까지 이렇게 또 전쟁을 확전을 한다고 하면은 이 중동에서의 전쟁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이 레바논이 또 공격을 당한다? 그럼 또 다른 나라들, 특히 이란에서도 이스라엘 선 넘었다라고 하면서 또 이 전쟁이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굉장히 지금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있지 않습니까? 네타냐후는 너무나 구구파이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이 전쟁을 더 넓혀가지고 자신의 세력을 더 세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전쟁을 계속 하고 있으면은, 그리고 이스라엘이 계속해가지고 좀 혼돈성이 있으면은 자신의 세력이 더 세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전쟁이 멈춘다고 하면은 또 자신의 잘못한 것들 뭐 여러 개 나왔고,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이 구구파가 계속해가지고 이 정권을 잡게 되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전쟁을 더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바논에서까지 이렇게 또 전쟁을 넓힌다고 하면은 국제사회로부터 더 많은 비판을 받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푸틴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어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나토에서, 특히 프랑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크라이나에다가 파병도 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토에서 이 우크라이나로 파병을 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또 얘기가 많이 돌았는데, 그런데 이 나토에 가입이 된 그 수많은 국가들에서 이제 미국을 포함을 해가지고 우리는 우크라이나에다가 파병을 할 생각이 전혀 없다. 프랑스만 혼자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또 푸틴이 나와가지고 어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푸틴이 만약에 이 나토 국가들에서 이 우크라이나에다가 파병을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선택지가 없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 수많은 이 핵무기들 있지 않습니까? 이 핵무기들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핵전쟁을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저도 이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나토에서 우크라이나에다가 이제 파병을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3차 대전을 얘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분명히 푸틴은 핵무기를 쓸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푸틴이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것과 이제 똑같이 푸틴은 나와가지고 우리는 핵무기도 쓸 수가 있다 라는 식으로, 핵전쟁도 우리는 불사지를 것이다 라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3차 대전이 일어날까 말까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어쨌든 간에 푸틴은 이렇게 이 핵무기 얘기하는 것 이외에도 이런 얘기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전략적 이 안정을 위해 가지고 이 미국이랑 나는 평화로운 거 이런 거 얘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미국이랑 좀 대화 좀 하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 이 푸틴이 계속해가지고 이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핵무기까지 이렇게 또 거들먹거리면서 핵전쟁도 불사지르겠다라고 하고 있는 가운데 이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제발 푸틴 빨리 좀 뒤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에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도 뉴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웬디스 햄버거 업체 있지 않습니까? 이 웬디스에서 이 우버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이 프라이스 서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을 아마도 조만간 도입을 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미국에 있는 소셜 미디어들에서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웬디스 미친 게 아니냐. 지금도 아니 패스트푸드라고 하면은 이제 싸게 먹는 게 그런 건데 아니 가격을 올리려고 한다고 라고 하면서 이제 백래시가 어마무시하게 됐거든요. 막 비난 같은 거 막 어마무시하고 뭐 웬디스 미쳤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러는 와중에 그러다 보니까 이 웬디스 회사 측에서는 이거 큰일 나겠는데? 이러다가는 우리 아주 그냥 매장 당하겠는데, 보이콧 당하겠는데?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이 프라이스 설지 하는 거 도입을 할 생각이 전혀 없다. 우리는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좀 진정 좀 해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웬디스에서는 이제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다이나믹 프라이스라고 해가지고 이 메뉴 가격을 이렇게 플럭추에이트 할 수 있도록 이제 마음대로 올리고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메뉴를 만들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소비자들이 아주 그냥 막 뭐 보이콧 한다라는 식으로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대로 가면 우리 웬디스 매장 당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지금은 이제 한 발 물러선 상태라고는 하네요. 그런데 나중에 또 잠잠해진다고 하면은 나중에 뭐 다이나믹 프라이스라고 해가지고 이 프라이스 설지 같은 거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계속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하게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외식을 할 때 패스트푸드점으로 이제 많이 가거든요. 너무나 이제 외식비가 비싸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패스트푸드점에서도 이제 가격을 올린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배신감을 이렇게 또 느끼는 거죠. 패스트푸드점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싼 맛에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격을 올린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 맥도날드에서 좀 많은 비판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맥도날드의 가격이 너무나 높다. 최근 들어가지고 진짜 이게 말이나 되느냐. 이 빅맥 세트가 18달러라는 게 몇몇 지역은 이제 18달러라고 한다고 합니다. 18달러가 말이나 되느냐라고 하면서 엄청난 비난에 이렇게 또 쏠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맥도날드에서는 우리는 이제 가격을 내리도록 이렇게 또 조정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왔었는데 이러는 와중에 이 웬디스에서 말도 안 되는 무슨 우버 뭐 설지 프라이스 같은 거를 이렇게 또 적용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이나믹 프라이스 이름만 바꿨지 뭐 비슷한 개념입니다. 설지 프라이스, 다이나믹 프라이스 뭐 비슷한 거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릴 때는 이제 가격을 올리겠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에 지금 지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이거 보이콧 해야 되겠다라는 식으로도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웬디스에서 깜짝 놀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텍사스에서 굉장히 큰 산불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또 제가 어저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산불이 3일째 계속 이렇게 또 타고 있으면서 1밀리언 에이커나 지금 태우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텍사스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텍사스는 이 산불로 인해 가지고 아마도 굉장히 많은 재정적 손실을 이렇게 또 입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텍사스에 계신 분들은 이런 산불 좀 조심하면 좋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인투이티브 머신에서 이 물랜더, 이 달 착륙선을 이렇게 또 보내지 않았습니까? 달 착륙선을 보냈는데 이렇게 잘 착륙을 하다가 이게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또 넘어졌는데 왜 넘어졌는지에 대한 이런 디테일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왜 넘어졌냐면은 이 다리가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다리 하나가 부러졌다고 하네요.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기우뚱 되면서 이렇게 쓰러졌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또 쓰러지다 보니까 제대로 임무를 수행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조만간 이제 셧다운이 될 거라고 하네요. 이제 슬립 모드에 들어갈 거라고 합니다. 우선 슬립 모드에 들어갔다가 몇 주 지난 뒤에 다시 한번 켜볼 계획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게 달이지 않습니까? 달이다 보니까 막 온도가 뭐 마이너스 100도, 막 200도 막 그렇게 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물랜더가 이 온도를 잘 버텨낼 수 있을지 없을지가 관건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몇 주 뒤에 이제 다시 깨울 거라고 하니까 그때 또 뉴스에 올라오겠죠. 깨어났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사망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나중에 또 뉴스를 지켜보면 좋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보자고요. 오늘의 미국 주식시장 지금 혼조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2%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S&P 500은 플러스 0.01% 정도 뭐 거의 변동이 없고, 그리고 나스닥 역시 거의 변동이 없이 플러스 0.1%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PCE 지수가 나왔거든요.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이 소비자 물가 지수 이런 거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2.4%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상치와 이제 부합을 하는 것이다. 예상치보다 더 많이 나온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저번 달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저번 달에는 예상치보다 더 많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 인플레이션 계속 되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미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계속 엄청나게 많이 내려갔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예상치와 이렇게 또 부합을 하다 보니까 이거 좀 괜찮은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미국 주식시장이 그렇게 큰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PCE 지수는 2.4%가 나왔지만, 이 코어 있지 않습니까? 이 근원 물가 지수로 이렇게 또 보면은 그것은 2.8%가 나왔다고 하네요. 한 0.4% 정도 저번 달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더 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예상치와 이제 부합을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상을 했던 대로 이렇게 또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뭐 그닥 그렇게 엄청난 타격을 주식시장에는 이제 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도 지금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목표치 있지 않습니까? 2%. 그 2%의 목표치는 아직도 갈 길이 좀 있다. 그리고 아직도 좀 험난하다. 라는 식으로도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 지금 목표를 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2%는 아직도 좀 갈 길이 멀어 보이기는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더라도 계속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은 예상치와 계속 부합을 한다고 하면은 미국은 아마도 6월달 전후로 해가지고 이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미국의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된다고 하면은 돈이 또다시 많이 풀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돈이 또다시 풀리기 시작을 하면은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다시 이렇게 또 살아나게 되면서 주식시장에 돈이 또 어마무시하게 몰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6월달로 해가지고 6월달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연준이 과연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계속해가지고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이런 인플레이션 지수를 말이죠.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테슬라 있지 않습니까? 이 테슬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 한 6천여 명 정도가 나는 인종차별을 당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집단 소송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집단 소송이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 집단 소송에서 이 테슬라가 진다고 하면은 굉장히 큰 금전적인 손실을 이 테슬라 회사 측은 입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려고 하는 게 직원들을 빨리 로봇, 이 옵티머스 로봇으로 다 바꿔버리고, 그리고 이 AI로 전부 다 인공지능으로만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사람들을 좀 적게 쓰고, 이렇게 사람들을 적게 써야지만 이런 이 고소 같은 것들이 더 안 들어오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로봇들로 이제 다 바뀌고 인공지능으로 이제 모두 다 바뀌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진짜 엄청나게 많은 해고 사태가 이렇게 또 일어날 테인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진짜 이 빈부격차가 어마무시하게 크게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렇게 빈부격차가 크게 일어나고 이 중상층이 사라지면은 이 경기 침체에 빠져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대공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1930년도에 그 당시에 뭐 기계적인 뭐 혁명 같은 거 일어나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영국에서부터 이렇게 또 일어나게 되면서 그때도 굉장히 많은 이런 해고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이 대공황에 좀 큰 영향을 줬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 레볼루션, 이 뭐 로봇 레볼루션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쩌면은 그런 이제 대공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한 10년, 20년 내로 그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에는 또 애플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애플에서는 이 애플카 만드는 거 10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돈을 그렇게 많이 벌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손을 놓지 않았었습니까? 이 애플카 만드는 그 부서를 완전히 해체를 시켜버렸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2천여 명이나 되는 그 직원들을 전부 다
AI 부서로 옮겼다고 합니다. 네, 지금 아시다시피 이 AI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면서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애플에서는 이 AI 분야에 대한 그런 별다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애플이 이 AI 분야에 대해 가지고 너무나 늦는 게 아니느냐라는 식으로도 이제 뉴스에 많이 올라오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여기 뉴스에서는 지금 이 애플에서는 이 AI에서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으면서 조만간 이 AI에 관련이 된 아주 그냥 쌈박한 것이 이제 나올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아마도 올해 하반기 중에 이 AI에 관련이 된 그런 이제 프로덕트 같은 것들이나 뭐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애플에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AI 접목 같은 것들을 우선 핸드폰에 먼저 할 것이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삼성에서부터 이 S24부터 이렇게 또 시작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애플의 아이폰 16는 이 AI가 접목이 된 그런 이제 핸드폰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폰 16, 요거 아마도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아이폰 AI 이런 걸로 이렇게 또 나오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이 아이폰이 어마무시하게 잘 팔리지 않을까 올해 하반기에 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 테슬라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어제 자신의 X 계정에다가 이렇게 또 적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테슬라에서 로드스터라고 해가지고 이 슈퍼카급의 이 스포츠카 처음에 이렇게 또 만들어내게 되면서 지금은 단종이 됐지만 이제 새로운 이 두 번째 버전 그거를 굉장히 옛날에 아마도 이 사이버 트럭 이렇게 공개했었을 때 그때 이렇게 또 발표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때가 4, 5년 됐죠. 4, 5년 됐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 테슬라 로드스터 언제 나오는 거냐라고 이렇게 또 얘기가 이렇게 또 많이 나왔었는데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는 이 테슬라 로드스터에 대한 이런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테슬라 로드스터는 나오게 되면은 아마도 내년에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 테슬라 로드스터는 0 to 60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 자동차의 성능, 이 퍼포먼스를 이렇게 또 얘기를 할 때에는 0 to 60가 몇 초에 가는지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테슬라 로드스터는 0 to 60가 under 1 second 1초도 안 걸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는 허풍이 굉장히 세거든요. 허풍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1초는 좀 1초 언더 1초가 말이 되나 생각이 드는데, 아니 1초도 안 될 때 0에서 60마일까지 간다고요? 이거는 조금 허풍이 센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뭐 내년에 또 나온다고 하니까 내년에 이 테슬라에서 이 로드스터가 나온다고 하면은 과연 어떻게 나올지 또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항상 이렇게 또 허풍이 좀 세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BYD이지 않습니까? 이 BYD라고 해가지고 이 중국에 있는 원래는 이제 배터리 업체였는데 그러다가 전기차를 이렇게 또 생산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를 생산을 하고 이제 판매를 하는 테슬라를 제치고 말이죠. 그런 회사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 BYD에서 멕시코에다가 이제 공장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좀 떨었습니다. 특히 테슬라가 아니 멕시코에다가 이 BYD 공장을 짓는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 BYD 이 전기차를 생산을 해가지고 미국에다가 수출하는 것이 아니느냐라고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테슬라도 좀 걱정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BYD 전기차를 보면은 굉장히 가격이 싸고 그리고 품질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이 배터리를 생산하던 그런 이제 업체이다 보니까 배터리 성능도 굉장히 좋고 그래가지고 좀 떨었었는데, 그런데 BYD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여기 멕시코 공장에서는 우리는 자동차를 생산을 해가지고 미국에다가 수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한테는 좀 좋은 뉴스죠. 좋은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온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 기업 이 LG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LG가 아시다시피 가전제품으로는 굉장히 또 유명한 그런 기업이지 않습니까? 뭐 한국에서도 이제 LG 하면은 이제 가전제품 이 백색 가전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도 이 LG 하면은 또 이제 백색 가전 굉장히 좋다라는 식으로 이제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이 LG
냉장고 있지 않습니까? 네, 냉장고를 굉장히 많이 팔았었는데, 그런데 이 냉장고가 좀 문제가 많았었다고 하네요.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LG 냉장고를 막 2,000달러, 3,000달러 주고 이렇게 또 사가지고 좀 어느 정도 많은 금액을 들여가지고 이제 산 것이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샀는데도 불구하고 이 냉장이 시원치 않다. 음식이 썩어 들어가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페더럴 러스트 이 소송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네, 저희 집도 이제 냉장고가 이제 서 있는 냉장고 이제 2대가 있는데 둘 다 LG거든요. LG가 이제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좀 고급진 그런 백색 가전으로 이렇게 또 뽑히게 되면서 이제 많은 가정들의 이 LG 냉장고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들어가는데, 그런데 좀 안타까운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게 되면서 이렇게 또 소송을 이렇게 또 당한다고 하니까 한국 기업이 이렇게 또 당한다고 하니까 조금 안타깝네요.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63,000달러를 지금 다시 넘어서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것은 2020년도 이후로 지금 처음이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어제는 이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가가지고 64,000달러를 이렇게 또 뛰어넘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64,000달러를 뛰어넘자마자 굉장히 많은 물량이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61,000달러까지 이제 급락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다시 이렇게 또 상승세를 다시 타게 되면서 63,000달러를 지금 다시 넘어섰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비트코인에 대한 뉴스가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사서 모으고 있는 기업이 있죠.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 기업에서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사서 모으고 하나도 안 팔고 있으면서 지금 또다시 대박이 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이제 스톡은 10% 넘게 지금 급등을 최근 들어가지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업뿐만이 아니라 국가가 있죠.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엘살바도르 이 엘살바도르 이 대통령 이 부켈레가 비트코인이 미래이다라고 하면서 이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이렇게 또 지정을 하면서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많이 사서 모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이렇게 또 사서 모으게 되면서 이 비트코인으로 인한 수익률이 40%가 지금 넘어서고 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부켈레 대통령의 리더십이 다시 재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떠올라오고 있네요. 이 부켈레 대통령이 나이가 좀 어리거든요. 40대로 알고 있는데 밀레니얼이라고 합니다. 이 밀레니얼 대통령이 엘살바도르를 이렇게 또 이끌고 있으면서 진짜 작년 초만 하더라도 폭락의 길로 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버티고 나서 보니까 잘한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엘살바도르 부켈레 대통령 좀 이제 독재자인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엘살바도르 지금 뭐 괜찮게 돌아가고 있다고 하니까 싱가포르 같은 아시다시피 싱가포르도 독재자처럼 이렇게 또 있기는 있지만 이 나라가 또 잘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렇게 또 엘살바도르도 될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계속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 뉴스에서는 이 아르헨티나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아르헨티나 이 에어포트 있지 않습니까? 이 에어포트에서 24시간 동안 파업을 이렇게 또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미헬리라고 하는 대통령이 이렇게 또 뽑히게 되면서 지금 이 아르헨티나 경제 상황이 말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힘들면서 그러면서 이 공항 관계자들도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또 파업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24시간 동안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아르헨티나로 이렇게 또 오가는 그런 비행기들이 모두 다 캔슬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 에세이사 공항이라고 하거든요. 이 아르헨티나 공항에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공항에서 이렇게 또 잠을 자는 등 좀 힘든 나날을 이렇게 또 보내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여기 뉴스에서는 볼리비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볼리비아에서는 또 비가 폭우가 이렇게 또 많이 쏟아지게 되면서 홍수가 또 크게 났다고 하네요. 홍수가 이렇게 또 크게 나게 되면서 또 수십 명이 이렇게 또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 볼리비아에서는 이 홍수 때문에 40여 명 정도가 사망한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재해가 정말 가장 무서운 그런 재해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한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